DS 프로그래밍 파이썬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으로 지난 5강의 예제와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랜덤한 인티저 100 이하 숫자들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랜덤 매트릭스 녹색 부분을 만들어내고 각각의 네이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의 1등 학생 번호를 구하시는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는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가 활용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SCRmat이라고 하는 그 성적 분포된 매트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매트리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argmax를 활용하면 그 축에서 최대가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axis equal 1 열 번호를 적어주고 나면 열 방향으로 가장 최대인 인덱스를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 열 방향에서 최대인 것들이 영어가 이제 이 학생 번호 숫자 중에서 누가 최고 점수를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 1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예제 1과 같다면 영어 같은 경우 1이 될 것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경우에도 1이 되겠군요. 그럴 텐데 제 예제 같은 경우에 1, 4, 3, 3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argmax를 통해서 잘 최대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4, 8, 12, 16 4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에서 각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np.arange로 다음과 같이 4라는 간격을 가지고 4부터 41 미만까지 구했습니다. 프린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 R1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AR2를 sum 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예제 3입니다. 이렇게 numpy와 함께인 것과 numpy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두 번 적었어요. numpy와 함께 할 경우 np.arange로 해서 이것도 역시나 5의 배수로 그 숫자들을 쭉 나열을 시켰고요. 이 나열시킨 숫자들을 3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의 합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0을 3으로 나누면 0이니까 그리고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의 합은 어떻게 될지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np arange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sum을 해주게 될 텐데 어떤 것의 sum이었나요? 바로 모듈로 나눠서 나머지를 sum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numpy와 함께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for문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인지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 인덱스를 for문 수행하게 됩니다. 모듈로는 또 똑같이 활용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v1이라고 했고요. 그 나머지를 쭉 더하는 것을 s1이라고 해서 최종 결과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넘파이와 함께 그리고 함께 하지 않을 때 비교를 해본 이유는 어떤 것이 더 편한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아래처럼 포문을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약간 C 언어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언어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만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이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바로 시각화가 더 잘 된다는 점입니다. 더 바로바로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래와 같이 포문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는 머릿속으로 혹은 따로 플랜을 세워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mp.arrange처럼 바로 range에 이용한 어레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듈러를 하고 그것에 썸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디버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을 이제 필드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생산해낼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파이썬이 바로 이 생산성이 높은 언어입니다. C 언어와 같은 로우 레벨 언어는 생산성이 높다기보다는 더 하드웨어에 가깝기 때문에 속도 효율적이죠. 자체적인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구현을 할 때에는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프로그래머가 편하도록 만들어진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4입니다. 브로드캐스팅 가능한 두 ND 어레이 객체의 쉐입을 정리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쉐입이 맞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 경우에 대해서 연산 하나씩을 해보시면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사실은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하면 좀 가시성이 떨어져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자, 각각의 예제 번호에 대해서 샵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mp.arange 10 이렇게 해서 0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각각의 어떤 값, 스칼라 값을 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를 곱해봤거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각 엘리먼트마다 5가 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동작을 하고 싶었다면 이 AR1과 동일한 크기의 배열을 만들고 각각의 5를 대입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브로드캐스팅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샵 2입니다. 매트리스 n by m을 만듭니다. 그걸 리쉐이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5를 더해줘 보았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2 곱하기 5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5씩 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n by m 매트리스에다가 벡터 하나를 연산해주게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2,5로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는 0부터 4까지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R1과 AR2를 더해 줬더니 다음과 같이 덧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으로
동일하게 2/5 매트리스에다가 1,m의 그런 이것도 매트리스라고 봐야겠죠. 매트리스를 만들고 이거를 연산해 줍니다. 아까와 동일하잖아요. 그 결과가 완전히 같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브로드캐스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5번입니다. 동일한 n/m 2 곱하기 5 매트리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2,1이라고 하는 열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각 연산을 시켜주게 되면은 0이 위 행이고 2가 아래 행의 연산이 되면서 행 인덱스 0번의 모든 엘리먼트가 0으로 되었고요. 곱하기 0으로 인해서요. 그 행 인덱스 1에 모두 2가 곱해지면서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4의 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5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제곱근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for 루프를 사용하는 것과 numpy를 활용해 보는 것을 비교해 볼 건데요. 그 이유는 컴플렉시티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np.arange를 통해서 이런 어레이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without for loop와 with for loop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먼저 루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for를 사용하지 않으면 np.sum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np.sq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sqrt라는 함수로 바로 제곱근을 구하고 sum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or 루프를 활용할 경우에 초기값을 정해주고 더하기에 초기값을 정해주고 나서 각각 누적을 해 갈 텐데 이때 np.sqrt로 활용하게 되고요. 근데 제곱근이라는 것을 만약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여기도 또 연산이 들어가야 되죠. 제곱하고 다시 이렇게 일련의 작업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컴플렉시티로 봤을 때는 당연히 np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부터 n까지 제곱근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define에서 sqrt sum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공받고 있는 sqrt가 아니라 sqrt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인수를 n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np.arange로 n 플러스 1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 미만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sqrt로 제곱근을 구하고 나서 sum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return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으로 100으로 200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까 모든 그 제곱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22.461이라고 하는 값이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게 10까지 생긴 것이었고요. 100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쭉 다 더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부터 100까지 제곱근을 다 더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값을 갖게 되고 200까지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예제는 상대적으로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제를 제가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제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습을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일부러 넣어서 이번에는 알려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처럼 정답에 대한 이론을 먼저 배우고 바로 예제를 풀면 다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달아서 배우지 않고 쭉 배웠던 것들 혹은 앞으로 배울 것들을 미리 풀어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실습을 함께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1은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앞에 예제와 유사해서 쉬우셨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매트리스 A라는 매트리스와 B라는 벡터를 만들어내서 이 A, B를 활용해서 계산하게 만들었잖아요. A를 만드는 것 4x3으로 1부터 35까지 35 미만까지 이렇게 총 12개의 엘리먼트들을 매트리스로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산할 벡터는 1부터 5 미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1로 만들었죠. 그것을 더해주게 되면 그냥 더해주게 되면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이것들이 각각에 더해지게 되고요. 결과가 샵 1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지 않고 h스택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 B2를 만드는 거예요. 요 B2를 만드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B 하나하나를 연달아 쌓아갑니다. 쌓아가는데 어떤 방향이다? 수평선 방향이다. 호리존탈한 방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B2는 B, B, B 해서 B2가 만들어졌습니다. A 플러스 B를 하면 동일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V스택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똑같이 A는 그대로 두고요. 또 다른 B를 한번 선언해 봤습니다. 1부터 3까지만 한번 해봤어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걸 B라고 하지 말고 제가 C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네, C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reshape 하지 않아서 그냥 1, 2, 3만 있습니다. 근데 그 1, 2, 3이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을까 알려드립니다. 한번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A 플러스 C를 해봅니다. 그러면 1, 2, 3이 과연 어떤 식으로 더해지는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reshape해서 4,1 했던 것과 똑같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다 행 방향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1, 2,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더해져서 1, 4, 7에 더해져서 2, 6,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가죠. 마찬가지로 C2를 만들 때는 V스택을 통해서 1, 2, 3, 1, 2, 3, 1, 2, 3 이렇게 4개를 쭉 더한 거고요. 요게 더해지면서 위와 동일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브로드캐스팅이 여기는 진행이 된 거고 여기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스택에다가 V스택 예제를 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실습 2입니다. 각
요소별로 대소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매트리스를 만드십시오. 이걸 보시고 각 엘리먼트 번트별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C 언어적인 접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구현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자, 왼쪽 매트리스 그리고 오른쪽 매트리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프린트 할 때 대소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대소 비교해서 불리언으로 나오게만 만들면 바로 이 실습 2의 답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여기 열 벡터가 쭉 반복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 열로만 만들어주면 4,1로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브로드캐스팅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브로드캐스팅이 안 됐을 경우는 이걸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바로 실습 1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실습 3입니다. 어레이 하나 AR1과 특정 행 번호들 로우 넘버스가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로우 넘버스는 0,3,4예요. 그러니까 이 행 번호, 행 인덱스 번호 0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 번호에 속하지 않은 행에 대해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로우 넘스를 정리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AR1 그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range 20으로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고 reshape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로우 넘버스마다 다른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동일하게 이제 모듈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머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약간 눈으로 확인하기 편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코드적으로 더 깔끔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방법 1입니다. 방법 1은 다음과 같이 먼저 원스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어레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레이에다가 3을 곱해놔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숫자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3으로 쭉 매트리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행 번호에 해당하면 그때 값을 5로 바꿔 놓은 겁니다. 3이냐 5냐 이것을 미리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print AR2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AR2로 나눈 나머지 값을 AR3에 넣어주세요 하고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같이 볼까요? 방법 1은 다음과 같이 나눌 녀석들을 정해줍니다. 3, 5, 5, 3, 3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 수행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한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다음으로 방법 2입니다. 이번에는 나눌 대상을 직접 정한다기보다는 각 포문을 돌렸을 때 각각의 행마다 다른 모듈로 값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를 이 행 번호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고 특정 행 번호이면 if문을 사용해서 그때만 5로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수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C 언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 구동하기에 좋겠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고 가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습 4입니다. mp.array 130 mp.array 521 그렇게 해서 이 a가 b보다 큽니까? 라고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a equal 2개 b입니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큽니까를 any로 그리고 a equal b가 all로 이렇게 수행을 해보시도록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직접 해보셨을까요? 자, 먼저 이 mp.array를 통해 가지고 a랑 b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a가 b보다 큽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각 엘리먼트마다 그 크고 작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보다 5가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고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true이며 0이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입니다. 두 번째는 a가 b와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같지 않죠. 모두 다. 그리고 이 n이라는 거 a가 b보다 큽니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존재한다면 이것은 true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가 b보다 큰 경우가 하나 있었죠. 3이 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true가 있으면 true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된다는 것이고 a가 b와 같습니까? 인데 전체 다 같아야만 이것은 true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true가 될 수가 없고 false가 된 것이죠. 그런데 a, b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모두 a가 크다라고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어떤 값을 바꿔줘야만 할 것입니다. a가 모두 b보다 크도록 엘리먼트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b가 음수가 되면 되겠죠? 왜냐면 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1로 바꿔봅니다. 그랬더니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습 5입니다. 4부터 40까지 많이 본 문제죠? 네, 등차 수열을 한 다음에 그 값의 제곱들 중에 6의 배수의 개수는 얼마나 될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4부터 41 미만까지 그렇게 A 레인지를 수행할 수 있겠고요. 제곱을 했습니다. 그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6의 배수의 개수라는 것은
6의 모듈로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로가 0인 경우가 true가 될 테니까 그 true일 때만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값에 sum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alse냐 true냐를 아래와 같이 쭉 볼 수 있게 되고, 이때 true일 때 sum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true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실습 6입니다. 인티저 랜덤을 10까지 진행을 시키고요. 그래서 3x3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을 제외한 3의 배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6을 제외해야 되고, 그런데 3의 배수를 구해야만 하고, 아까 조건에서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건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이렇게 AR1 그리고 AR2를 수행하게 되는데, AR1은 아까 전에 3x3 매트리스였고요. AR2를 6으로 이제 같은지를 확인했을 때 당연히 제외해야 되니까 앞에 not을 붙였습니다. 같지 않아야 됩니다. 같지 않아야 되고, AND AND로서 6이 아닌 동시에 3의 배수여야만 됩니다. 3의 배수라는 것은 3 모듈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AR2에 기록이 되고요. 그 AR2를 sum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AR2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을지 우린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서서 이렇게 false true가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5강 예제와 실습 부분들을 직접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